어둑한 안방에 홀로 앉아 마른 세수를 해봅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 나의 전부였던 작은 상자가 입을 벌린 채 비어있네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서늘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아껴온 내 이름 석자. 그 인감도장이 사라진 걸 안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요. 자식들에겐 말도 못하고 혼자서 가슴만 쥐어뜯습니다. 그 여자를 믿었던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한심한지 자책하며 눈물만 쏟아지네요. 허망함,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무서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석 달 전 그날이 생각나네요. 무거운 쌀 포대를 들고 계단에서 쩔쩔매고 있었죠. 아이고 언니 제가 들게요.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며 옆집 여자 미모 씨가 나타났어요. 뽀얀 얼굴에 파마머리가 예쁜 딸 같은 동생이었죠. 그날 이후 미모 씨는 우리 집 문턱을 제 집처럼 넘나들었죠. 구수한 보리차를 끓여오고 내 거친 손을 잡으며 언니는 손도 참 고와요. 달콤한 칭찬을 건넸습니다. 적적했던 거실에 사람 웃음소리가 피어오르니 살 것만 같더라고요. 그게 독이 든 사탕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하루는 무릎이 너무 아파 방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객지에 있는 딸년에게 보고 싶다 전화를 했더니 엄마 나 바빠 나중에 해. 냉정하게 끊기더라고요. 서러움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미모 씨가 약을 사들고 달려왔죠. 내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며 함께 울어주던 그 여자. 언니, 내가 진짜 동생 할게요. 자식들 다 소용없어, 그쵸? 그 말에 꽁꽁 얼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남인 이 여자가 100번 낫구나. 그런 못된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그녀는 내 마음의 빗장을 그렇게 하나씩 풀어 헤쳤습니다. 어느 날 미모 씨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리켰어요. 언니, 저게 그 귀한 도장함이죠? 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나 고생했다고 좋은 대추나무로 파준 거야. 미모 씨의 눈이 번쩍이는 걸 그때는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죠. 언니, 이거 나한테 잠시만 빌려줘요. 언니 이름으로 상가 하나 받게 해줄게. 자식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고요. 나는 홀린 듯이 상자를 열어 붉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사기꾼의 손에 쥐어준 것이죠. 그녀는 도장을 소중히 품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낡은 꽃무늬 벽지 앞.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네요. 미모 씨가 검정 봉지 가득 소라과자와 양갱을 사왔죠. 언니,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어릴 때 먹던 그 맛.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옛날 생각에 잠시 젖어봅니다. 연탄 난로 위 주전자가 내뿜던 그 포근한 김처럼 내 마음도 몽글몽글해졌죠. 동네 사람들은 욕심쟁이라며 미모 씨를 멀리하라 했지만 내 눈엔 그저 고마운 동생입니다. 식어버린 보리차 같은 내 삶에 설탕 한 스푼 넣어준 사람.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쓴맛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객지 사는 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엄마, 요새 돈 쓸 일 많아? 카드값이 왜 이렇게 나왔어? 안부보다 돈 걱정이 먼저인 딸.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그때 곁에 있던 미모 씨가 내 핸드폰을 가만히 뺐더군요.
언니 자식들은 다 똑같아요. 엄마 걱정보다 자기 주머니 걱정이지. 그러더니 딸의 번호를 조용히 차단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당분간 연락 끊고 사세요. 그래야 엄마 귀한 줄 알지. 나를 위하는 척 던지는 말들. 그 말이 마치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나를 외롭게 만든 자식보다 내 편 들어주는 이 여자가 훨씬 더 가족같이 느껴졌으니까요. 언니, 지금이 기회예요. 미모 씨가 내민 서류 뭉치. 빽빽한 글자들이 가득했지만 까막눈인 내겐 그저 까만 점이었죠.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큰 소리 쳐야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내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인감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파주었던 그 묵직한 대추나무 도장. 붉은 인장을 꾹 찍는 순간 내 인생도 함께 찍혀나가는 기분. 미모 씨의 입가에 번지는 그 서늘한 미소를 봤어야 했는데 나는 그저 잘 될 거라는 그녀의 빈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피땀 눈물이 종이 한 장에 팔려가는 줄도 모르고. 도장을 가져간 미모 씨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늘 반갑게 들리던 옆집 소리도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죠. 불안한 마음에 안방 서랍을 여니 텅 빈 도장 상자만 덩그러니 있네요.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기계적인 목소리만 되돌아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흔들어대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정했던 미모 씨의 목소리, 따뜻했던 그 여자의 손길, 그 모든 게 나를 가두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음을 깨달은 거죠. 내 전 재산이 걸린 그 도장,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시장 골목 귀퉁이, 먼지 쌓인 신용 열쇠 도장. 그곳엔 강 노인이 있습니다. 사방엔 녹슨 열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코끝엔 맵싸한 기계 기름과 대추나무 탄내가 섞여 있죠. 강 노인은 그를 모릅니다.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에 연필 대신 정을 잡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압니다. 쇠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만 들어도 그 집에 복이 드는지 화가 드는지 다 알 수 있죠. 40년을 깎고 다듬어온 그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끝은 세상 그 어떤 눈보다도 매섭고 정확하게 진실을 읽어냅니다. 어느 날 오후였지요. 옆집 미모 씨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찰랑거리는 귀걸이 소리에 강 노인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죠. 사장님, 이거랑 똑같이 하나 파주세요. 그녀가 내민 것은 순자 씨가 그토록 아끼던 남편의 유품 대추나무 도장이었죠. 강 노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 도장은 20년 전 순자 씨가 첫 집을 샀을 때 자신이 밤을 새워 깎아준 세상에 하나뿐인 명작이었으니까요. 글자체가 좀 특이하네. 강 노인이 짐짓 모르는 척 묻자 미모 씨가 화사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언니가 잃어버릴까 봐서요. 미리 하나 더 만들어 두라네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함. 강 노인은 직감했습니다. 순자 씨의 인생이 지금 시퍼런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것을요. 강 노인은 그 길로 순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오는 그녀를 골목 어귀에서 불러 세웠죠. 순자 씨, 옆집 여자 조심해. 아까 우리 가게에 도장 들고 왔어. 하지만 순자 씨의 반응은 강 노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니, 강 영감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우리 미모 씨가 얼마나 착한데. 순자 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강 노인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글도 모르는 영감이 남의 귀한 손님을 모함해 도장 판다고 사람 마음까지 파나. 차가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노인의 가슴에 박힙니다. 미모 씨가 놓은 교묘한 덫에 순자 씨의 눈과 귀가 완전히 가려져 버린 것이죠. 강 노인은 허망하게 서서 멀어지는 순자 씨의 뒷모습만 바라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 노인은 잠이 오지 않아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있었죠. 그때 순자 씨네 빌라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섭니다. 미모 씨가 차에서 내리더니 양복 입은 남자들에게 비밀스럽게 뭔가를 건네더군요.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건 낮에 봤던 그 도장 상자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끝납니다.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미모 씨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 씨의 집으로 들어갔죠. 강 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글은 몰라도 상황은 보였거든요. 내일이면 순자 씨의 집 대문에 차디찬 압류 딱지가 붙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서둘러 자신의 공구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아침, 대형 은행의 매끄러운 바닥이 순자 씨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언니, 이제 다 왔어요. 미모 씨가 등을 다독이지만 그 손길이 뱀처럼 차갑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밀자 순자 씨의 심장이 요동칩니다.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 그 위로 붉은 인감 도장이 무겁게 내려앉으려던 그 순간 순자 씨의 손가락 끝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내 노후를 통째로 넘기는 게 진정 나를 위한 선택일까? 망설임의 찰나가 연 것 같습니다. 엄마, 안 돼. 그거 찍지 마. 유리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 다급한 아들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건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강노인. 그의 손에는 먼지 묻은 장부와 돋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모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소리칩니다. 당신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언니, 이 사람들 말 듣지 마요. 하지만 아들은 미모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순자 씨를 감쌉니다. 순자 씨는 멍한 얼굴로 자신을 찾아온 아들을 바라봅니다. 강 노인이 앞으로 나섭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돋보기를 꺼내 미모 씨가 든 도장을 가리키죠. 그 도장은 내가 판 게 아니야. 기계가 깎은 죽은 도장이지. 미모 씨가 바락바락 대듭니다. 글도 모르는 영감이 뭘 안다고. 강 노인은 껄껄 웃으며 자신이 보관하던 인형 장부를 펴니다. 글은 몰라도 결은 기억해. 순자 씨 남편이 부탁했었지. 글자 순자 회 끝부분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의 미세한 번개 무늬를 숨겨달라고 말이야. 가짜엔 그 살아있는 결이 없어. 은행 직원이 돋보기를 대고 살피자 사기꾼의 정체가 천하에 드러납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미모 씨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로비 구석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덮치죠. 김미모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가방에서는 순자 씨의 진짜 도장과 인근 노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수많은 서류 뭉치가 쏟아집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미모 씨의 뺨을 갈겼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 마음을 장난감처럼 주무른 당신의 악마성이라고
찰칵 수갑 차는 소리가 골목을 울리던 웃음소리보다 100배는 더 통쾌하게 들려옵니다. 긴 악몽이 끝을 맺는 순간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안방은 유난히 고요하고 차갑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째 식음도 전폐한 채 누워만 있죠. 돈을 지켰다는 안도감보다 사람을 믿었던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게 더 아픕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았나. 나이값도 못하고 자신을 향한 모진 화살들이 가슴속에 자꾸만 박힙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만 무심하게 째깍거리며 노인의 슬픔을 지켜볼 뿐입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곰탕 냄새가 번집니다. 아들이 냄비를 들고 들어와 엄마 곁에 조용히 앉네요. 엄마 기운 내야지. 이거 먹고 나랑 산책 가요. 순자 씨는 차마 얼굴을 못 보고 이불만 머리끝까지 올립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의 손을 조용히 끌어당겨 쥐어봅니다. 우리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엄마 외롭게 해서 미안해. 자식의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순자 씨의 마른 손등에 떨어지자 얼어붙었던 가슴이 봄눈 녹듯 스르르 풀려버립니다. 기운을 차린 순자 씨가 강 노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부끄러워 머뭇거리는 그녀에게 노인은 무심한 척 상자를 내밉니다. 이거 새로 팠어. 인생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야. 상자 속에는 붉은 비단 위에 새하얀 대추나무 도장이 눈부시게 누워 있었습니다. 글 모르는 강 노인이 밤새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순자 씨의 이름 석자와 작은 매화꽃 한 송이를 새겼죠. 도장은 다시 새기면 그만이야. 순자 씨 마음도 이제 예쁘게 다시 새겨봐. 노인의 투박한 위로가 그 어떤 명언보다 깊이 와닿습니다. 시장 골목에 활기가 돕니다. 순자 씨는 이제 당당하게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옆집 여자가 남긴 상처는 진짜 이웃들의 따뜻한 정으로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파고드는 검은 손길은 늘 우리 곁에 있죠.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그게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마음의 자물쇠가 되어줄 겁니다. 순자 씨의 도장이 이제는 행복한 일에만 찍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